그 농지에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. 농지. 그것은 지금 대개 보면은 평지인데도 이렇게 고를 이렇게 지어서 심어요. 이런 식으로. 이 밭이라면은 왜 이렇게 심냐면은 뭐 이게 이상하게 그 복숭아나 뭐 자두 같은 거 뭐 포도 같은 거 심은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했어요. 해서 배수 관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배수는 좋습니다. 물의 흐름은 좋은데 관리가 안 돼요. 골이 이렇게 깊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? 퇴비를 주기도 그렇고 풀 깎기도 짓고 이렇게는 절대 호두를 심지 마시고 평지에다 평지에 심 때 약간의 물 빠짐을 할 수 있는 물의 흐름을 할 수 있는 데다 호두를 심으세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. 그 대신 요 호두를 심으면 이게 파고 심으면 가라앉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올려서 심으세요. 올려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올리는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 올려서 심으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어때요? 비가 오면 침식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나무가 가라앉죠. 그러면 이 지표면보다는 약간 이게 내려앉겠죠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심어야지. 아까 같이 고를 이렇게 짚혀서 나무를 심으시면 절대 후회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심으시고, 그 다음에 심는 방법입니다. 심는 방법은 묘목이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. 지표 아니에요. 이렇게 있으면은 구덩이가 판 상태에서 흙을 넣고 살살 흙을 넣고 이것을 흔들어서 살살 뽑아 올리세요. 한 뼘 정도 이 나무를. 그런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어서 밟아주시면 돼요. 한 뼘 정도, 지표에서 한 뼘 정도만 끌어올리세요. 그러면 땅보다는 호두나무가 높겠죠. 그런 다음에 이렇게 흙을 복토해 주세요. 그러고서 이제 부지포나 이런 걸 깔아주시고, 거름은 어디다 주냐면 나무를 심고는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돌려 한 50cm 간격에 이렇게 둘러서 그 퇴비를 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지가 있습니다. 나무가 이렇게 나오면 이 가지 나온 이 끄트머리 있죠. 이 가지 끝에서 요 사이에 원형으로 딱 퇴비를 주시면 돼요. 그리고 퇴비는 좀 많이 줘도 상관이 없어요. 비료는 많이 주면 안 되지만 퇴비는 좀 많이 줘도 작물이 저 먹을 만큼만 먹게, 더 이상은 안 먹습니다. 그러나 비료는 안 그래요.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? 급성장을 합니다. 질소질이 많으면.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지 바깥으로 빙 둘러서 퇴비를 주시면 돼요. 뭐 역부로 뭐 인력이 있으면 파고 주면 더 좋겠죠.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되니까 파고 안 주고 그냥 주시면 되고, 실생은 직근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직근이 계속 내려가요. 지표면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커지는데, 요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모송인자를 100% 갖지 않습니다. 어떤 거는 모송인자보다 더 나은 우성인자가 발생이 되고, 어느 거는 모송보다 더 못한 것이 나와요.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. 제가 경험한 의의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나 전목은 모송인자를 100% 갖습니다. 뭐 돌연변이는 별로 안 느껴요.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 이 나무는 아까 그대로 가래우드라고 있죠. 가래우드다 접을 붙여요. 접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접을 붙이는데 이게 직근이 없어요. 천근성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만 뻗어요. 그래서 지표면에서 뭐 20cm, 30cm 요 정도밖에 뿌리가 안 내려요. 그래서 나무가 크다 보니까 뽑혀요. 태풍만 불면. 그래서 저희 농장에도 한 20여 주 뽑혀서 뭐 끌어올리고 장비로 포크리를 밀어서 끈을 매서 고정을 시켜도 견디다지를 못해요. 그래서 그 단점이 이런 것이 있어요. 단점이. 뭐 그 외에는
호두의 모성인자 100%를 가지니까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죠. 근데 수명이 길지를 못하죠. 이거는 뭐 그진 수명을 길어요. 젖목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젖목은 아까도 얘기대로 지금 저 가래호두를 가을에 이제 일찍이 이제 파종해서 겨울에 성장을 시킵니다. 성장을 시킨 다음에 가을에 그 수확 다 끝난 다음에 삽수를 준비해서 이제 지금 좋은 창고 보관 부담은 땅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뭐 종물로 아니라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꼭 인위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자연을 이용하면 돈도 적게 들고, 그래서 그 접수를 갖고 일단 뿌리를 내려서 온 것을 지금까지 이제 옛날에 어떻게 시냐면 가래호두를 우에 접을 붙여서 우에 그 뿌리 우에다 접을 붙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등치는 한 20cm, 30cm 올라와서 호두나무는 굵고 가래호두는 안 크기 때문에 자라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 황석인 박사나 이문호 씨가 그 한 20년 전, 30년 전에 그분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게 이제 요것을 뿌리 있죠, 뿌리. 뿌리 나온 여기다 바로 갈라서 뿌리에다 바로 갈라서 집게 있죠. 집게로 붙여서 접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일부 이 호두 접목하시는 분들이 유통을 하고 있는데, 또 요번에 제가 캘리포니아 호두 농가를 호두 탈갔기 때문에 실제로 갔다 왔는데 지난 5월에 거기는 보니까 반대예요. 이거의 반대. 이것이 뭐냐면 흑호두예요. 흑호두. 여기 호두예요. 이 호두보다 그진 배가 더 굵어요. 흑호두가. 그리고 껍질이 두꺼워요. 이렇게. 높이는 1m 정도. 한 90cm 정도로 우 자라서 접을 붙인 거예요. 위에다 붙여서 위에는 호두나무는 가늘고 흑호두는 굵어요.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반대겠죠. 옛날에 가래호두는 안 크고 호두나무는 굵고, 근데 이제 일반 호두는 가늘고 흑호두는 더 굵더라고. 내가 보기에 제가 이 농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호두 탈갔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농가하고 그냥 구경만 했지 직접 대화는 안 했지만, 내가 보기에는 기계화, 이 잡아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잡아서 흔드는 에 의해서 두껍고 품종이 다른 이 호두, 우리 호두는 껍질이 얇고 잘 뻗어집니다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목을 생산하지 않나 생각돼서 내년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사료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조금 연구를 좀 더 하시는 게 호두 이 접목모 관계, 아까 얘기대로 파종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.